하게 하시면 되겠어. 이렇게 보다가 뭔가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꺼주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볼게요. 추워도 그냥 참아. 빔도 나중에 매매 파티 나는 봉으로 써야겠다. 내 봉이 없어졌어. 진짜로 없어졌어. 이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그거 가지고서 그래. 아무튼 이 조준사 거기서 프라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했을 때 F'X라는 거에 대한 용도로 봤을 때 F'X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뭐 도함수, 부르는 애들이 여러 가지죠. 도함수. 도함수는 어떻게 기억하면 쉬우냐면 미분계수의 일반화죠. 관계식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x를 갖다 넣어도 접선의 기울기가 띵 나오게 하는 그런 식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는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x에다가 뭔가를 갖다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순간적인 변화율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F'X의 값 자체가 중요해.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도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F'X를 잘 관찰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기울기가 0보다 크대. 그럼 뭐 한다는 소리야? 증가한다는 뜻인 거죠? 죄송합니다. 어디야? 와 진짜 아무도 안 나한테 근데 진짜 정말 상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0이다라는 건 아무런 변동도 없다라는 뜻인 거야. 변화가 앞으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음수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감소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서 작용할 때는 F'X 자체의 값이 중요해. 근데 이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호가 중요해. 왜냐하면 예측을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저거 보니까 말을 못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부호만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는. 떼버릴 수가 없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 붙인 거야? 떼버려요. 나 선생님 무서워. 저 떼도 돼요. 안 돼. 어디서 난 거야 저거는. 넌 뭔지 모르지 어찌 알았을까. 이해시키려고 별짓을 다 한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오늘 이제 활용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는 뒤에 있는 활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오늘 하는 시점에서 다 이 부분이 미분 파트가 끝나든 안 끝나든 뒤에는 활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적분을 하고 그러면 2월 안에 끝나기는 할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더 심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기억만 해준다면. 내 생각에 수원이 너무 힘들어서 수트는 좀 기억해 줄 것 같아. 그럼 설마 이런 거 잊어버리겠니? 뭐 0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왜 어려울까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상황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어. 그럼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다는 건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 위에 점이 주어졌다는 거는 F'X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바로 기울기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바로. 기울기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다는 건 어떤 fx란 식이 주어진 주어진 시간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곡선 위의 점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곡선 위의 점이 필요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왜냐하면 기울기를 찾으려면 곡선 위의 점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뽀뽀하는 점이죠. 이게 공통접선이야. 그래서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공통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접점 자체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얘가 fx, 얘가 gx라고 한다면 접점 자체가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밖에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통인 접선인 거죠. 얘가 fx고 얘가 gx였을 때, 그럼 내가 얘네들 아이들의 이 친구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 밝혀낼 수 있으면 돼. 여기에다가 이 접점을 a라고 한다면 우리가 f'에다가 a 넣으나 g'에다가 a를 갖다 넣으나 둘이 같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접점이니까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미분해서 갖다 넣으면 이 아이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f'에다가 a를 갖다 넣으나 g'에 a를 갖다 넣으나 둘이 똑같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접점의 좌표가 우리가 달라.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고 한다면 a라는 거는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f'에다가는 a를 갖다 넣어야 되지만 g'에다가는 b를 갖다 넣어야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울기는 둘이 같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쉽고 얘는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세 가지 케이스를 그냥 대표적인 문제만 가지고서 한번 구분해 볼게. 안녕하세요. 우리 접선 방정식부터 복습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애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가 봐, 다들. 근데 이거 넘어가면 또 괜찮아.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예제 1번. 보이냐 이거 밖에 뒤에서? 잘 보이네요. 네. 내가 오늘 밤에 결제를 하잖아? 수요일날 배송이 오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훨씬 더 그럼 고퀄리티에. 이 친구는 버려요? 그 친구는 손쌤 주지 뭐. 교실도 넓은데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나도 교실도 체크하면서 이런 거 못 써. 손쌤 주면 좋아지니까 어떻게든 뭐 빈 사도 아무리 싼 거 사도 뭐 100만 원 넘는데. 얘는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봤을 때 하나씩만 그냥 대표 예제라고 하나씩만 이제 볼 거야. 얘는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x값 2를 갖다 넣으면 기울기가 바로 퉁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프라임 x라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놓은 다음에 y 프라임이 그러면 2x-2였죠?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점들은 원체 곡선 위에 있었던 점들만 넣을 수가 있어. 근데 위에 점이 주어졌으니까 갖다가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기울기는 2 갖다 넣으니까 2죠. 그 다음에 기울기까지 찾았는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는 케이스는 너희들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기울기 하나랑 점 하나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하나도 필요해. 그래서 점의 좌표가 만약에 x1, y1이고 기울기가 m이었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y-y1은 기울기에다가 x-x1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이것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으로 기억을 해요. 위의 점이 x1, y1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이 직선 위의 점을 하나를 그냥 x, y라고 놓는 거야. 임의의 점을. 그러면 기울기가 m이란 소리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x2 x1 x 변화량 분의 y2 y1에서 y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양변에다가 얘를 갖다 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도 까먹을 수 있지 뭐. 시간이 지나면 쓸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안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점도 안 해. 다 됐네. 그래서 쉽단 소리야. y-y1은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잖아. 기울기에다가 x-x1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쾌한 상황이었어 얘는. 그래서 위의 점이 주어지면 상당히 쉽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얘도 이제 위의 점이 주어지는 건데 기울기가 일단 주어졌어.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잊어버리는 성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근데 일단 점이 안 주어져서 일단 점을 하나 찾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점 하나랑 기울기 하나거든. 그래서 기울기는 아는데 어떤 점을 대입해서 저 기울기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했을 때 어떤 접점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던 그 점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역추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미분에서 x1을 갖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y''을 구하면 2x 마이너스 3이었는데 여기다가 x1을 갖다 넣었었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었는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2x1이 2니까 x1은 1. x좌표가 1이었다는 소리네. y좌표는 원래 식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갖다 넣으니까 1 빼기 3, 0이네요. 그래서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y-y1은 기울기에다가 x-x1 이렇게 해서 차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빔이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튼 빔으로 수업을 하면 이래 진도를 열나 빨리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복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림 그릴 일도 없어, 글씨 쓸 일도 별로 없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들만 한 번씩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점이 원점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긴 한데 곡선의 근 두 접선이래. 근데 저 점이 일단 판단을 해야 돼. 곡선 위의 점일 수도 있지만 곡선 위의 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이 아니었을 때는 곡선 위의 점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 찾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의 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원점 0을 갖다 넣었을 때 진짜 0이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근데 0을 갖다가 넣었더니 0이 안 나오죠? 0을 갖다 넣었더니 0이 안 나왔어. 그럼 곡선 위의 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곡선 밖의 점인 거고 필요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다. 우선은 곡선 밖의 점이 이렇게 0,0이 주어졌어. 그럼 곡선 밖에서 당연히 접선을 그릴 수 있겠죠. 맥시멈 2개까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얘가 됐던 그냥 임의의 이 접점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t라고 한번 놓을게요. x좌표가 t라고 했을 때 y좌표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인 거야. 근데 이 점의 특징을 얘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접점이라는 거는 2번 써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접점을 미분해서 갖다 넣으면 기울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용도로 또 한 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또 다른 문자 하나를 설정을 하면서 얘네들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럼 최대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으니까 갖다가 나중에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또 한 번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기울기에다가 써먹을 수는 얘밖에 없으니까 미분해서 이 t점을 갖다 넣는 거죠. 그럼 x에다가 미분하면 얼마? 2x-2였으니까 여기다가 t를 갖다 넣으니까 기울기가 2t-2였어. 다 아는 얘기하면 좋을 수 있는데 적당히 제가 눈치 봐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2t-2고 그럼 또 다른 한 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짝 팁이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점 하나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을 써먹을 수도 있고 이 점을 써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얘는 문자로 되어 있지. 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간단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된다는 걸 못 느껴지겠지만 상황이 얘는 2차라서 그래. 3차, 4차, 5차에서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일단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2t 마이너스 2고 뭐 x 마이너스 x1 할 것도 없네요. y는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 근데 아직 t 값을 구해야 되죠? 그때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대입하는 거야. 2번 써먹는다 했잖아. 기울기 구할 때 한 번 써먹어. 그 다음에 대입할 때 한 번 더 써먹어. 그래서 요 점은 반드시 2번을 써먹어야 돼. 그래서 x에다 t 넣을게요. 그래서 2t 마이너스 2에다가 t 갖다 넣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나왔어. 몇 개 나와야지 정상이겠냐? 와 진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죽어라. 외국 애들이 되게 이상하대. 한국 애들은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니.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막 이래야지. 이런 맨날 그러잖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며. 그럼 앉아서 듣는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어야지. 나는 대화식 수업을 제안하는데 니네는 왜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다 앉아있냐. 뭔가 내가 다 이해시켜가지고 받아서 먹어서 다 씹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t가 2개 나오죠? 그래서 밖에 점이 주어지면 원래 이렇게 접선이 여러 개 나와야지 정상이야. 2차식일 때는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차식일 때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근으로 찾는 거니까 3개 나오겠죠? 4차식에서는 4개까지 나올 수 있어. 5차는 5개까지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밖에 점이 주어지면 접점을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위의 점일 때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위의 점일 때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언제 처음 경험했는지 알았네? 원 할 때 위의 점일 때. 뭐 추억을 더듬어 볼게요. 모의고사 풀 때 필요하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의 점이 주어지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생겨. 근데 위의 점이 x1, y1이었어. 그러면 접선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이걸 반띵하는 거야. 반띵하면 x-a, x-a, y-b, 그 다음에 y-b 이렇게 하는 게 r의 제곱이래. 여기다가 요 점 하나, x 하나는 얘로 갖다 대체, y 하나는 얘로 하나 갖다 대체하면 그냥 끝나. 그럼 여기다 1 쓰면 이제 접선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 공부 되게 잘하고 싶죠? 수학을 엄청 잘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니네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이전에 배운 얘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에다가 사실이랑 뭐가 달라진지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눈덩이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 어느 하나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졌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뭐가 더 추가가 됐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자꾸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은 까먹지도 않고 조금 쉬울 거야. 나도 힘들다. 혼자 미친애같이 얘기하고 있어. 목이 아파. 그 다음에 얘는 일단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공통접선 3가지 유형 중에 3번째 거죠? 공통접선인데 제가 일단 뽀뽀하는 점인지 아니면 그냥 공유하는 접선을 공유하는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얘야. 교점이라고 했죠? 교점이라는 말은 둘이 같은 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접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뽀뽀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교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 거야. 그래서 곡선이 하나가 뭐 3차가 있고 2차가 있어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요 점이 A, B가 되었다는 뜻인 거죠. 얘가 A, B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요 A라는 점은 얘 미분했을 때랑 얘 미분했을 때랑 값이 같다고.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똑같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제가 세제곱이죠.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인 거네. 여기다가 a 값 갖다 넣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2a. 이렇게 하면 a 값 두 개 나오겠죠?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a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a 나오면 당연히 b 나오겠지? 저쪽에다 갖다 넣으면. 그 다음에 공통 접선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해야죠 뭐. 하나만 구해볼게요. 뭐 a가 양수다 이런 말이 있나? 없으면 두 개 다 해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가 1이었던 경우만 한번 따져볼게. a가 1이면 b는 0이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갖다 넣으면 되죠. 얘도 똑같은 다 기울기의 뜻인 거니까. 그래서 a에다가 1 갖다 넣으니까 기울기는 2가 나왔어. 그래서 기울기가 2고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은 기울기에다가 x-x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K점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이 핵심이네. 얘는 저 곡선에도 있지만 이 곡선에도 있으니까 여기다 1 갖다 넣었을 때 0 하면 K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많이 써먹어. 퀴즈 푼다 생각하면 되지. 단서를 많이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읽고서 최대한 많은 단서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였는데 누가 먼저였어?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중에 누가 먼저야? 롤이죠, 롤. 그래서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쫙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사이값 정리였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제일 먼저 나왔어. 이제 사이값 정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최대 최소 정리였어. 최대 최소 값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였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눈덩이처럼 붙는다고 했죠? 최대 최소 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돼. 그래서 이때 닫힌 구간이 나왔었어.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이랑 또 뭐가 필요했죠? 사이값 정리. 양 끝값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사이의 값을 취해야 된다니까. A랑 B 사이에 함수값이 다르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C라는 애가 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잖아.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에서부터 B 사이가 연속이어야 되고 FA의 값과 FB는 달라야 돼. 차이가 생겨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이에 있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죠. 근데 결과를 쓰는 게 중요하다 했었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C의 값이 FA랑 FB에 놓이도록 하는 C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한다 였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열린 구간에 존재해요. C가 A, B 요 사이에 존재한다 였어.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지금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에서부터는 이제 미분이라는 게 전제가 이제 돼야 돼서 롤의 정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값이 0이 되게 하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단 롤의 정리 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고? 미분.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돼.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을 따지는 이유도 얘기했었어.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거는 도함수 어떤 기울기에 대한 극한값인데 좌우 극한을 다 따져야 되는데 닫힌 구간에서는 한쪽은 못 구하죠. 양쪽 그 벼락 끝은 못 구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되는 건 이거야. 양 끝값이 같아야 돼. 얘네가 같아야지 그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F'C가 0이 되게 하는 애가 반드시 열린 구간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였어.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었어. 이게 얘네가 뭐였는지만 하고 갈 거야 그냥. 평균값 정리는 얘가 전제되지는 않아도 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 연결을 해. 두 점을 연결을 하면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까지 그냥 다 통과하는 거야. 그랬을 때 평균값 B-A분의 FB-FA랑 같아지는 프라임 값으로서의 C가 여기도 여전히 열린 구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얘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미분만 했으면 좋겠지.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나중에 문제 하나도 못 푼다.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 기본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했었던 게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 내가 여름까지 갔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미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저런 정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들이 다 저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됐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중요한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뽀뽀할 때.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조금 귀찮다는 거. 그래서 위의 점을 설정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접선의 평균값 정리 여기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복 입고 수업했는데 나쁜 것들 빠졌으면은 출석률이 절반이야. 빠졌으면은 쭉 쳐다봐 주든가. 그렇다고 구독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좀 봐주든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복 입고 와서 했던 게 극대고 써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였는데 그나마 좀 쉬웠어 그때는. 그래서 니네가 지난 시간에 왔으면 훨씬 살만했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프라임 값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했던 거는 뭐였냐면 F'X가 0보다 크냐, F'X가 0이냐, F'X가 0보다 작으냐, 얘네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0보다 크면 우리가 증가라고 그림을 판단을 했고 0이면 증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0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깍두기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 증가한다 해도 0을 포함을 시켜. 감소하는 구간에도 0은 포함돼. 그래서 0은 깍두기로 여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0이 깍두기였었다는 거. 그래서 0보다 크냐 0이냐 작으냐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극값이라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극값이라는 건 뭐였냐면 여기는 증가하고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F'X가 양수였겠죠? 그러다가 여기는 0이었겠죠? F'X가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여기 구간 여기까지 여기는 F'X가 음수가 됐을 거고 여기는 다시 F'X가 0이었을 거고 여기는 다시 증가니까 F'X가 양수. 이런 상황이었어. 그랬을 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요 시점 이걸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했고,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 못하고 이제 증가하기 바로 직전 요 상황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런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얘네가 극값이 됐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나는 그림을 저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 극값이라는 거는 꼭 미분 가능한 곳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뾰족점이라는 거였죠. 사실 뾰족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야. 뾰족한 그 뾰족점 있잖아. 근데 뾰족점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뾰족점이죠? 뾰족점을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해. 그래서 뾰족점도 여기에서는 미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극값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뾰족점도 가능했었다는 거. 뾰족점도 극값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원래 함수 그래프를 보고서 미분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미분한 결과를 보고서 원래 함수를 예측하는 것들,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 복습해 달려면서 또 복습하니까 힘들어하나 봐. 나 혼자 떠들면 힘들지? 죽고 말아. 이 증가죠?
증가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까? 플러스였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플러스야. 그러다가 얘가 0이 됐었죠. 기울기만 우리가 표시했을 때 감소 0. 그 다음에 얘가 음수에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 그래서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f'x야. 그래서 3참수를 미분하면 2참수가 되는 거였고 이렇게 2참수 f'x의 근이 되는 곳이 우리가 극값이 되는 아이들이었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에서 알고 있으면 완전 도움돼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요 점에 대한 관심이었죠. 프라임 x에서 0이 되니까 그 2'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를 우리가 2'x가 0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점이 뜻하는 거는 요 점 정도 되는 거고 3참수에서 이 점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저 변곡점 2'이 0이 되는 점에 대해서 얘네가 다 점대칭이야. 양쪽이 다 대칭이야. 그래서 어떤 성질도 다 똑같이 공유를 해.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변곡점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프라임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 함수를 막 예측하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 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놀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그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소리가 크지? 제가 오래돼서 극대가 보다 극소가 보다도 했었고 감소 상태, 증가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프라임에 대한 부호겠죠? 증가 상태면 0보다 클 거고 감소 상태면 0보다 작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프라임이 0보다 크다가 아니야. 0은 깍두기라고 했어. 그래서 f'x가 증가 상태면 0 이상인 거고 감소 상태면 0 이하인 거야. 그래서 0은 깍두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림 그리는 거야. 이런 그림에서 이 그림 되게 중요하다 했었죠? f'x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 얘가 x축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f'x.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극값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f'x니까 이제 부호만 중요해. 그럼 여기는 감소 구간이죠?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니까 극소라고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긴 했어.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또 증가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원래 함수로 보면 증가하다가 0이 됐는데 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값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건 그냥 내가 한 말이었어. 주춤점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 어쨌거나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이 점을 변기로 어때? 마이너스로 갔죠? 그래서 플러스이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는 점, 이 점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프라임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야. 얘를 굳이 그림을 그리면 증가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래서 얘네들의 그거는 뾰족점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은 사실은 미분은 불가능해.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극값이 될 수는 있는 이런 뾰족점을 뜻하는 거야. 증가하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하다가 또 증가로 가니까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극값이 1개, 2개, 3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림 가지고서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세배도 받고. 극대, 극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들은 f'(x) 했을 때 뭐가 되는 점들이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들 그 친구들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들이었어. 그 다음에 완전 쉬운 거 하나 알려줬어. 이거 보고서 옛날에는 이거의 뜻을 찾았었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완전 개편해라고 했었던 게 있었지. 그게 뭐였냐면 로피탈.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의 형태에서 미분하는가 미분계수 혹은 극한값을 엄청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바로 내가 뭔가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거 미분계수 정의를 아는 것도 뭐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큰 문제가 돼.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이 미분하라고 했죠. 0이 안 될 때까지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얘 미분하면 1대,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죠, 분모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x에다가 0을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0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보고서 우리가 주로 이제 니네가 쓸 수 있는 상황은 0분의 0의 형태 썼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피탈 정리라고 해서 배웠었어. 그것도 지난 시간에 극값 갖고 하는 방법. 그래서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팁을 받았었지요. 극값을 갖는데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모양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3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애. 3차 함수의 세 가지 모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차 함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런 애들은 극값이죠? 극값을 가자.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얘는 프라임이 0이 되기는 하지만 극값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애는 존재는 하지만 극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값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f 프라임 x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극값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3차 함수는 그러면 극값을 갖는 유일한 상황이 얘라고 봤을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의 뜻은 가지면 두 개를 다 갖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두 개를 다 가져야 돼.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는 판별식으로 간다면 반드시 두 개의 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2차식이 되는데 그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이때는 0이 되는 점. 여기는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해가 되는 애가 없어지는 이런 지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수업이 엄청 막 어렵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오늘 하는 아이들을 좀 니네가 이해할 수 있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하네.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극값을 가지면 두 개 갖는다, 미분했을 때 해가 집어서 두 개여야 돼. 서로 다른 두 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분을 한다. 그럼 미분을 하면 2차식이 되겠죠?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콕 집어서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4분의 b 판별식을 썼을 때 짝수 판별식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3이 6a 얘가 콕 집어서 0보다 커야 돼. 왜냐하면 그 값을 두 개 같이 둘 중에 하나만 못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간을 찾으면 되고 얘는 그 값을 갖지 않는데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2ax 더하기 3a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하이거나 했죠. 0인 경우는 주춤점 0보다 작으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세 가지 형태 기억을 하는데 4분의 d를 구하면 d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하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이거는 별다른 얘기 지금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부터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여서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메인이었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저렇게 식을 보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조금 너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3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니네가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프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거든? 그럴 때 써먹는 게 내가 울프렘 알파라고 했었거든. 보여주지 않았냐? 그쵸? 그래서 울프렘 알파 갖다 넣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상황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상황이 중학교 때 수학을 힘들었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 그래프 위에서 막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안 그려지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울프렘 알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프렘 알파를 한번 보고서 3차 함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게. 울프렘 알파. 내가 좋아하는 울프렘 알파. 그래서 몇 가지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우리 y는 만약에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3x 세제곱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야, 홀수 차수면 원점 대칭 기억나? 짝수 차수면 y축 대칭. 그러면 3차 함수 기본형 자체가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잖아. 그럼 홀수형들로만 되어 있으면 모두 다 원점 대칭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3차가 있으면 2차는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1차만 존재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지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차 하나만 더 더해볼게. 2x 뭐 이렇게 하면은 원점 대칭이 되나 예측하고서 찾아보고 예측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얘도 원점 대칭이 되네. 근데 여기에 2차식이 하나 끼어들어. 그러면 원점 대칭이 망가지나도 보는 거죠. 더하기 1. 이렇게 원점 대칭이 망가지나도 보는 거지. 원점 대칭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네. 원점 대칭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넣고서 찾아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3차 함수가 뭐 그리고 얘네는 플러스일 때고 앞에가 뭐 마이너스가 되면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고차 마이너스인데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 네가 생각을 한 다음에 막 찾아봐 그냥. 그러면 좀 그래프에 대한 정보나 재산들이 늘어서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까 꾹꾹꾹꾹 눌러봐. 휴대폰으로도 있어. 어플로도. 다 무료란 말이야. 갖다 써먹으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 내가 설명을 한 20분 정도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이거 지워도 되냐? 되겠지? 지우는 거는? 어제 했어요. 아 근데 저거 왜 안 지워 한 거야? 찜찜하게. 빨리 집어서. 내가 여기 지웠다고 해? 다 못 지우겠네. 못 지워. 얘가 양수지. 일단 3차가 양수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양수면 음수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애는 음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한 먼저 뽑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뽑아봐. 원점 지나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이 아이들의 이제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언제 이런 극점을 갖는지를 찾기 위해서 얘에 대한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죠. 3x의 제곱에 26, 12x에다가 더하기 9가 0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 되니까 2라고 3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봐. 0,0 그 다음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었어. 그래서 1 갖다 넣으면 그 대값이 나와야 되죠?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14네요. 1,4 지나고 그 다음에 3 갖다 넣으면 27, 3, 3은 9, 6에 54. 그럼 마이너스 27에다가 3, 9, 27? 0이네.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예측은 한 번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그려야지 거기 책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 찾아서 하면 진짜 답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 값을 구해서 대충 생각한 다음에 그리면 되겠어. 그 다음에 가로 2번 무슨 대칭이냐? 아 이거 홀수 차수만 있잖아. 생각해보는 거야. 홀수 차수만 존재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이면 원점 당연히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래.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되게 중요한 말이었는데 3차 함수는 2'이 0이 되는 점에서 점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지금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원점에서 점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 원점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이제 미분을 해봐. f'x가 3 빼기 3x 뭐 이렇게 돼. 자, 이거를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3 x제곱이었다.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였어? 0이었죠? 아 그러네. 변곡점의 좌표가 0,0이네.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모든 게 다 이거야.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 나중에 이제 넓이 구하거나 할 때, 위치 구하거나 할 때 얘네가 만약에 이제 변곡점이 얘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돼서 변곡점에 따라서 우리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을 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4개의 박스들이 생기지. 얘네가 다 똑같아. 다 합동이야. 그래서 변곡점을 중심으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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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야. 위아래 길이도 같고. 그래서 변곡점을 중심으로 변곡점이랑 요 극대, 요 극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들 있죠. 이 점의 좌표나 아니면 요 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엄청나게 쉬워. 왜냐면 얘가 하나 양쪽 대칭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되니까 요 변곡점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활용하면 3참수 문제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8개 넓이까지 다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내 얼굴이 떠오를 거야. 아, 저래서 저 소리 했구나 싶을 거야. 그냥 변곡점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애들의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고서 쫓겨난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우리가 고소하게. 근데 그 선생님이 변곡점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애들 변곡점 선생님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못하겠어. 나도 변곡점을 열나 좋아해. 그러면 똑같이 될까봐.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고 참도록 할게요. 진짜 정말 이상했었는데. 아무튼 그랬네요. 그 다음에 4참수도 대충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기억을 하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4참수가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내가 이 봉우리가 하나씩 느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너무 지난 시간 얘기는 끝나. 1차 함수가 요거였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죠?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 여기 진하게 할 거야. 그래서 쭉 진하게 이렇게 할게. 2차 함수, 3차 함수는 봉우리가 하나 더 생겨. 4차 함수는 짝수 형태에서 봉우리가 하나 더 생기고, 5차 함수는 홀수에서 봉우리가 하나 더 생기고, 6차 함수는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이건 플러스 개형을 그린 거야. 그러면 최고차가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는 요거였겠지. 1차는. 그 다음에 짝수는 우리 알잖아. 2차 함수.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3차는 봉우리가 하나 더 생겨. 여기서도 봉우리가 하나 더 생겨. 그 다음에 봉우리가 하나 더 생겨. 봉우리 하나 더 생겨.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형태, 얘가 플러스 형태라면 얘가 플러스 형태에서 4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형태에서 4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얘기들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문제가 이거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팁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4차 함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3차 함수 가지고 하면
너는 앞으로 문제 풀 때 니네가 써먹을 수 있는 팁이야. 뭐냐면 우리가 접한다. 접점의 특징이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0이 두 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에도 0 되고 원래 함수도 0 되면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하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이제 알파라는 점이었다고 해. 그럼 알파라는 점에서 얘가 최소 2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지 거듭 제곱은 두 번 이상 하면 이제 접점이야. 근데 2제곱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3제곱을 하면 3차가 되니까 이렇게 돼.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차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홀수이면 우리가 거듭제곱 형태에서 홀수이면 반드시 통과를 한다고 했고 거듭제곱하면서 얘가 홀수야. 어쨌거나 저 지수가 홀수면 통과를 한다고 했고요. 찌르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짝수야. 그럼 짝수 형태에서는 튕겨서 나간다고 했어 항상.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뭐 x-1, x-2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지나갈 거고 얘는 접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짝수니까 얘는 1에서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접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x-1이 만약에 두 번, x-2가 두 번이야. 그러면 두 번 다 접하면서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1에서도 2에서도 튕겨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1에서 한 번, 그 다음에 x-2에서 세 번을 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1은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2에서는 접하면서 통과해야 되죠. 접하면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찌르면서 통과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홀수일 때는 통과하고 짝수일 때는 튕겨져 나가는데 홀수가 되면은 통과하는데 얘가 2 이상이다 그러면 통과는 통과인데 일단은 접하면서 통과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어나더 극값 찾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팁이야. 4참수에서 만약에 보면 얘가 아까 1하고 2 같은 경우에 두 번 다 이렇게 접해. 그러면 이 어나더 극값의 위치는 얘랑 얘 중간점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얘가 1에서도 두 번, 2에서도 두 번이니까 얘네가 양쪽이 똑같다 그러면 얘네는 딱 중점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에서 한 번, 2에서 이제 두 번 지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 2에서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었어. 얘랑 얘를 이 어나더 극값의 위치는 얘가 이 거듭제곱 횟수가 얘기해준다고 했어. 얘가 한 번, 얘가 세 번이었죠. 그래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항상 어나더 극값의 위치라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했었어. 그래서 여기가 일반화 시켜버리면 얘가 만약에 m 대 n이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극값의 위치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보기꽃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문제 풀 때 프라임 그래프인지 그냥 원래 그래프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원래 함수인지 프라임 함수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뭐야 이거 복습해달라며. 개뿔 복습하니까 진짜 썩는 표정만 짓고 앉았는데 이제 안 해. 그래서 아무튼 5분 쉬었다가 할 테니까 쉬고 난 다음에 진도 조금 나갈게요. 또 관련돼 있는 문제들 좀 풀면서 할게요.